오늘의 이야기 조왕신과 섣달금음. 2025년 올해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1부 당신의 뒤통수를 지켜보는 눈 부엌의 지배자, 조왕신의 정체.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부엌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누구 욕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가족 몰래 맛있는 거 숨겨두고 혼자 드셨나요?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당신이 불을 켜는 순간부터 설거지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화해서 하늘로 전송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조왕신입니다. 1. 2000년의 감시 역사 그녀는 누구인가? 조왕신은 단순히 부엌의 신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부엌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왕신은 집안의 서열 1위 가신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조왕신이 보통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눈물 흘리고 웃고 한숨 쉬던 곳이 부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왕신은 그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목격자였던 셈이죠. 2. 부엌에서 침 뱉지 마라. 실제 고증과 금기사항. 실제 1800년대 기록들을 보면 조왕신을 화나게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부엌 아궁이에 발을 올리는 행위, 부엌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행위, 특히 부엌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이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비위생적이죠. 조상들은 신이 노하신다는 명분으로 가족들의 예절과 청결을 교육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3. 조왕신의 장부. 조왕신은 부엌 한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머니 몰래 곳간에서 쌀을 한 홉 가져갔음. 며느리가 시어머니 험담을 하다가 국에 소금을 왕창 넣었음.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가 빛을 발하는 날이 바로 1년의 마지막 날, 섣달금음입니다. 자, 이제 섣달금음 밤이 되었습니다. 조왕신이 드디어 짐을 쌉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당신의 1년치 비밀을 폭로하려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2부에서 조왕신과 인간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제2부 지상 최대의 뇌물작전 조왕신의 입을 막아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모든 인터넷 검색 기록을 누군가 부모님이나 상사에게 보고하러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겠죠? 150년 전 조선의 집집마다 실제로 이런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대작전이 펼쳐졌습니다. 1. 섣달금음 밤 조왕신의 출장 보고. 때는 섣달금음 밤 조왕신은 부엌 아궁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옥황상제에게 1년 동안 모은 가족 일기를 보고하러 가는 날이죠. 이걸 상천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는 이 보고를 받고 결심합니다. 이 집은 작년에 싸움을 너무 많이 했군. 내년엔 복을 좀 줄여야겠어. 이게 바로 내년 운세의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2. 엿먹어라. 의 진짜 유래. 조상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조왕신이 하늘에 가서 내 흉을 못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나온 방법이 바로 엿입니다. 가설 A. 조왕신이 모셔진 아궁이 근처에 끈적끈적한 엿을 잔뜩 발라놓습니다. 조왕신이 하늘에 도착해서 입을 떼려고 하면 엿 때문에 입이 쩍쩍 붙어서 말이 안 나오게 하려는 전략이죠. 옥 상제님 이 집은 착합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가설 B. 신령님 이거 드시고 기분 푸세요. 하고 달콤한 엿을 들여서 나쁜 말 할 걸 좋은 말로 바꿔달라는 애교 섞인 뇌물인 셈입니다. 실제로 안동 하회마을이나 오래된 종갓집 부엌에 가보시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궁이 위 선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항상 맑은 물 한 그릇이 떠 있었죠. 3. 잠들면 눈썹이 하얘진다. 수세의 공포. 이날 밤 조왕신이 집을 비우면 집안의 보안이 뚫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방에 불을 환하게 켜고 밤을 새우는데 이걸 수세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잠들려고 하면 어른들이 겁을 줍니다. 오늘 밤 잠들면 조왕신이 하늘 가다가 내 눈썹에 흰 가루를 뿌려서 눈썹이 하얗게 변한단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 잠든 아이 눈썹에 밀가루를 묻혀놓는 장난을 치기도 했죠. 이건 사실 조왕신을 배웅하고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려는 엄숙한 의식 속에 숨겨진 조상들의 유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왕신을 속이고 엿을 먹이는 동안 조왕신은 정말 몰랐을까요?
조왕신이 왜 그토록 깐깐하게 우리를 지켜봤는지, 그리고 어느 가난한 집 조왕신이 옥황상제 앞에서 했던 눈물 나는 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3부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조왕신의 진짜 진심이 공개됩니다. 제3부 2000년의 짝사랑 조왕신이 끝내 하지 못한 말. 사람들은 조왕신이 자신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밀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1년 내내 연기 가득한 부엌에서 인간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조왕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 역사 속의 슬픈 기록 19세기 말 민초들의 부엌. 조선 후기 흉년이 들고 세금이 가혹했던 시절. 부엌 아궁이에는 불이 꺼지기 일쑤였습니다. 조왕신이 보고할 장부에는 사실 나쁜 짓보다 슬픈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집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줄 죽 한 그릇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우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추운 겨울에도 땔감이 없어 자기 옷을 태워 아궁이를 지폈습니다. 옥황상제 앞에 선 조왕신은 여 때문에 입이 붙은 게 아니라 슬퍼서 입을 뗄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2. 알려지지 않은 설화 거짓 보고를 한 조왕신. 어느 마을에 정말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병들고 아내는 구걸을 해서 연명했죠. 섣달금음날 조왕신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옥황상제가 물었습니다. 그 집은 어떠하냐? 복을 줄 만한 일이 있느냐? 사실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남에게 베풀 선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왕신은 거짓말을 합니다. 상제님, 그 집안에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약을 지었고 남편은 아내의 언손을 자기 품에서 녹여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보고 덕분에 그 집은 이듬해 큰 복을 받아 풍족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 현대의 우리에게 조왕신이란? 지금 우리 집 부엌에는 인덕션이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아궁이는 사라졌죠. 하지만 조왕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전합니다. 가설 만약 지금 조왕신이 옥황상제에게 보고를 간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 집 사람들은 한 식탁에 앉아있지만 서로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배달음식만 먹어서 부엌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조왕신 설화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4. 마무리. 오늘 밤 여러분의 부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부엌에 나가 맑은 물 한 그릇 떠놓아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왕신에게 속삭여보세요. 올 한해도 우리 가족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내년에도 우리 잘 부탁해요. 어쩌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썹은 그대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엔 세상 그 어떤 엿보다 달콤하고 끈끈한 복이 찾아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왕신과 섣달금음의 비밀 재미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너 오늘 밤 잠들면 눈썹 하얘진다 라고 농담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해에는 더욱더 유익한 하루설화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 새롭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